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트림이라 지구촌이 참 크게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쟁이 격화되는 지역이 또 있는데요. 바로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입니다. 국내 뉴스는 좀 잠한 것 같은데 국제 뉴스는 지금 난립니다. 러시아 경찰이 아제르바이잔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의혹도 터지고 있어서 심상치 않은 지역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제르바이잔 위치부터 알아보자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캅스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몇 년 전에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소련 구성국이기도 한데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최근에 크게 격화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의 민항기가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제공항을 이륙해서 체첸의 그로지니 공항을 향해 비행하던 중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한 사고인데요. 이로 인하여 탑승자 67명 중 38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내공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이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이 지역에 시도를 했던지라 러시아군은 방공무기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민항기를 5인 격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로 인하여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지만요,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제르바이잔은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의 이란 알리예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하며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5월에 전승절을 개최하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승절에 불참하는 등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에게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아제르바이잔으로 초청하였고요.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긴밀한 관계를 연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장 최근에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통화를 하면서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도 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되었죠. 이 전화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알리예프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바로 뒷마당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돈독히 지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꽤나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아제르바이잔 측이 감정적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발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내에서는 반러 정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국의 민항기를 격추했는데 화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긴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의 반러 감정은 폭발한 상태이고 수도인 바쿠 거리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갈등이 이번 민항기 5인 격추 사건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 겁니다. 옛날에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붕괴 직전까지 소련의 구성국 중 하나였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코카서스 지역도 독립을 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만 경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준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동맹국인 티르키의 도움을 받곤 했는데요. 심지어 이 카라바흐 지역도 원래는 아제르바이잔의 땅이었는데요. 아르메니아가 의도적으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 지역과 그 인근 영토를 장악시키게 하고 아르메니아에 넘기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동맹국인 티르키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때 카라바흐 지역을 30년 만에 다시 되찾아오긴 했지만요,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적국을 지원해준 나라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재도 아제르바이잔은 가면 갈수록 러시아와의 관계를 축소하고 서방과의 관계 강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 신경 쓰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항기 5인 격추 사건까지 터지고 러시아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니까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5년 6월 27일에 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 중 용의자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던 아제르바이잔 남성 2명을 죽인 것입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2명이 사망하고 다른 아제르바이잔인들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경찰이 밝히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하여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갑자기 억하고 쓰러져서 확인해보니 심부전 등으로 사망했다라고 설명했지만요,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후 해당 시신을 인도받고 부검을 해보니까 뇌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양쪽 갈비뼈에 7개에서 8개의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시신에서 발견된 구타 흔적을 근거로 러시아 경찰이 의도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인을 죽였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제르바이잔은 즉각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경찰들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인 스푸트니크 아제르바이잔 바쿠 사무실을 급습해서 7명의 기자들을 체포했고요.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 혐의로 러시아 IT 전문가 등 8명도 추가로 체포하여 15명의 러시아인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또 아제르바이잔에 보복을 가했는데요. 7월 1일에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아제르바이잔 공동체 지도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추가 재보복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는 사태 진정은커녕 계속해서 이를 키우며 보복에 또 보복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단교나 전쟁 직전 수준에 가까운 조치들이 오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아제르바이잔은 티르키의 동맹국이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요.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는 서로 대사를 초치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보다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갈등과 관련해 특정 세력이 양국 관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관계를 다져왔다며 이를 해치려는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굉장히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해야 한다고 내부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잠시 예상을 해보자면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외교 단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언론사 기자들을 구금하고 일시적으로 폐쇄시키기도 했고요. 대사 초치에 양측의 국민들을 구금시키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형적인 단교 직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외교 시그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교 단절이나 상호 비자 제한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 내에 최소 150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계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13만 명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국교를 단절하게 된다면 이들이 정치적인 볼모로 작용되게 될 것이고요. 내부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아제르바이잔의 행동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소련의 구성국이자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정면으로 보복을 가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과거였다면 러시아의 외교 마찰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푸틴 정권의 불편한 기색만 보여도 정치, 경제적 보복이 즉각 따르던 시절 주변국들은 대부분 조심스럽게 처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국영 언론사를 급습하고 기자를 체포하는 등 전면적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제르바이잔 하나의 국가가 자주권을 찾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구소련권 영향력에 실질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대립과 반발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현재도 아르메니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이 점을 두고 러시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 경찰에 의한 아제르바이잔계 시민 사망 사건은 민족 감정까지 자극했고 아제르바이잔 내부 여론은 전례 없이 격앙된 상태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내 러시아계가 위험해질 수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사소한 국경 분쟁 또는 자국민 보호 명목의 군사적 개입이란 명분만 생긴다면 양국 간의 군사 충돌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트르키예,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등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유럽과 경제적으로 강하게 얽혀있고 지정학적으로는 트르키의 티르크 국가연합 구상에서 핵심 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단지 양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티르키예, EU, 나아가 나토의 이해관계까지 얽히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내 이번 갈등은 단순한 뉴스거리, 외교적 불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세력권 붕괴를 상징하는 첫 사건일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는 세계사에 기록될 큰 사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